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기자입니다. 남북의 썰 시즌2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그 시작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회에 출연했던 김일국 씨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일국 씨도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탈북민이신 김주성 작가님께서 저희와 북한의 실상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김주성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 작가님은 네. 남한, 북한, 또 일본 사회를 네. 다 경험을 하셨다고 하던데 저는 이게 일본에서 태어나서요.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당시 저청년에서 간부를 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네. 북송선을 타게 돼요. 30년 가까이 살다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인데 네네네. 김 작가님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이게 국제사회에서 지금 화두가 역시 코로나죠.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인하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태는 우리들에게 국가 비상방역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네. 딱 이맘때입니다. 1월 네네. 말에 북한이 이제 국경을 닫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북한에 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가장 북한이 심각해졌던 문제가 역시 그 현재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장마당, 네. 시장에 대한 유통이 네. 당연히 먹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도 점점 힘들어지고, 네. 그렇지만 방역을 절대 풀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네. 국경을 봉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방역 정책은요, 네. 최고 전엄이라고 말하는 김 씨를 지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평양 봉쇄입니다. 최고 전엄이 절대로 코로나나 그런 기타 전염병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칙이 이런 기준점을 놓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죠. 그 조선중앙TV 화면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만큼은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최고 전엄하게 되면 거의 신격화하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가린 것이 화면 스크린에 나온다는 자체가 북한에서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자체는 뭐 아시겠지만 뭐 최고 전엄 주변만은 철저하게 방역이 돼 있겠죠. 네. 자, 그럼 북한이 코로나 이전에 네네. 뭐 다른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다른 전염병이 있을 때도 이렇게 뭐 국경을 봉쇄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사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을 경과를 했습니다. 북한의 방역 정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철저하게 유동 인원을 없애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양에 들어갈 때는 정말 철저하게 거의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방역 사업은 평양의 방역 사업이다. 이것이 외부 세계에 비춰지는 것뿐이지 나머지 그 지방에 대한 거는 유동 인원을 없애는 것 그 외에는 또 할 거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제 북한 코로나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북한 코로나 감염자 사형 뭐 이런 내용이 뜹니다. 네네. 실제로 사형을 한다는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대책을 안 세운 사람은 당연히 범죄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이라는 탈북 청년이 건너갔을 때도 북한 매체가 그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개성을 특급 봉쇄한 네네네. 그런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중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제 북한의 주장은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 정말 북한에 확진자가 없을까요? 일단 기초적인 방역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단언을 할 수가 없겠죠. 사망자가 생기면은 코로나로 죽었는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지도 그걸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네. 네.
사망자를 여해를 한다고 해요. 네. 가서 왜 죽었는지. 그러다 그들이 가서 여해보고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 하니까 급성 폐렴으로 죽은 네. 걸로 아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탈북민들이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랑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그런 들려온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온다는 거죠. 네. 신종플루 치료제 등 지원 물자를 실은 대형 트럭 8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향합니다. 2009년이었습니까? 네네. 그 신종플루가 한참 그 유행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에 그 치료제를 지원을 했고 북한도 감사의 뜻을 네네. 표시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국제사회가 이제 앞다투어서 북한에 백신을 주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왜 아직 응답이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는 거죠. 결국 코백스 쪽에서 여기 가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엔 잘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외국인을 통해서 감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네. 밖에 알려지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요 관련해서 뭐 국정원이 최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있는데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뭐 코백스나 러시아, 중국 백신은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 백신만 지금 원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북한은 미국이랑은 또 뭐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네. 또 백신은 또 미국 백신만 또 원한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접촉을 하고 싶고 예. 그다음에 회동을 하고 싶은 것이 미국일 겁니다. 북미 관계 완화를 통해서 제재가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받아도 미국 쪽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그쪽에서 빌미를 잡고 싶은 이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뭐 1,000명 넘는 탈북민들이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63명이 들어왔어요. 네. 63명. 네. 하나원에 그 입소해 있는 탈북민보다 직원들이 더 많다. 네, 맞습니다. 막 웃지 못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네. 북중 국경을 이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난 뭐 좀 견디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국하고 차단이 됐다고 하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북한식 내수 경제죠. 네. 공산품 생산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 밑바탕이 개성공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은 막혔지만 북한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9시쯤 긴 화물칸을 연결한 북한 화물 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2020년 중단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작가님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단동과 신의주를 오가는 북중 화물 열차가 최근에 뚫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북한 경제가 좀 그래도 한계에 다다른 건가요? 급한 모퉁이를 끄기 위한 뭐 고육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기적인 기념일들을 많이 앞두고 있어요, 북한이. 2월 16일, 네. 4월 광명성절. 15일, 광명성절, 그 다음에 태양절, 네. 뭐 그 사이에 또 이 북한군의 그 창군절인가요? 뭐 네. 그런 거 4월 25일 뭐 이런 것도 있고 2월 8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치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지금 막힌 상황에서 공장들 중국하고 이 합작을 했던 공장들이 거의 숨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인데요. 아마 이것도 4월 달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또 혹시 하면은 또 이게 국제사회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 네. 북한이 또 어느 날 절제 또 막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다시 막을 수도 다시 있다. 막을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방역 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오늘 저희랑 네. 첫 남북의 썰 녹화를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소감이? 기자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코너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재량껏 아는 것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을 뭐 우리가 뭐 더 할 것도 없고 덜 뺄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냥 객관적인 시각에서 네.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제 곧 설날 연휴가 됩니다. 이민 연새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시청 소감도 좋습니다.
앞으로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재밌고 알찬 남북의 썰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